안녕하세요. 건강정보통 김민희입니다. 요즘 허리병 젊은 사람들도 안심할 수 없다고 하죠. 20, 30대에서도 오랫동안 컴퓨터를 하거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같은 자세로 고정되다 보면 허리병이 생기기 십상입니다. 허리 통증은 참 참기가 힘든데요. 그런데 한번 허리 통증이 시작되면 잘 없어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치료도 어렵다고 알려져 있죠. 특히 수술을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보존적 치료 방법들을 찾게 되는데요. 운동치료법, 그리고 물리치료법, 약물치료법까지 동원해도 해결되지 않을 때는 결국 수술을 해야 하나 걱정부터 앞섭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수술과 시술의 중간 과정 정도라고 볼 수 있는 신경 차단술이나 신경 성형술이 각광받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시술 방법인지 궁금하시죠? 오늘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신다면 수술적인 방법이 아닌 다른 시술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차단술과 신경 성형술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네, 오늘 건강정보통에서 알려드릴 요통 해결 방법, 신경차단술과 신경성형술에 대해 알려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야외활동 많을 때는 척추 부상이 더 많아지는 게 사실이고요. 한번 부상을 당하게 되면 이 통증이 사라지기가 쉽지가 않다고 하죠. 그래서 치료가 정말 중요한데요. 무조건 수술이다 하면 두렵게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비수술적인 방법에 대해, 그리고 좀 새로운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은 척추신경외과 전문의 이영재 과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수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병원을 아예 찾지 않는 경우도 정말 많다고 하거든요. 이 디스크성 요통이 도대체 무엇인지, 이 디스크성 요통을 일으키는 허리 질환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좀 짚어주세요. 디스크성 요통이란 디스크 자체에서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앞에서 설명한 대로 탈출된 디스크뿐만이 아니라 퇴행성 변화에서도 디스크성 요통을 일으키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상생활이 힘들 만큼 심한 통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허리의 요통을 일으키는 질환으로는 척추신경이 좁아진 협착증과 디스크의 퇴행성 변성증, 디스크 내장증, 디스크 탈출증 등 디스크 자체와 관련된 질환들이 있는데, 오늘은 주로 디스크 자체의 변성에 의해 발생되는 디스크성 요통의 비수술적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크성 요통의 좀 특징이라고 해야 될까요? 진단도 좀 어렵고 정확하게 원인을 규명하는 것도 좀 어렵고, 그러니까 자연히 치료도 좀 복잡하거나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병원을 찾게 되면 어떻게 진단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 전에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좀 자세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디스크성 요통은 과거에는 척추 전문가들조차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지도 않았고 치료법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근래에는 많은 연구를 통해서 디스크성 요통이라는 질환을 진단할 수 있게 되었고 치료법도 매우 발전되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디스크성 요통이란 질환은 한 자세로 오래 앉아 있으면 통증으로 고통을 느껴 일상생활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영상의학적 검사, 특히 허리 MRI 촬영을 해보면 디스크의 노화로 인해서 검게 변한 상태를 보이고, 일부에서는 디스크 내부에 변선 조직도 확인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통증을 일으키는 비정상적인 신경이 디스크 내부에 자라 들어와서 결국 이런 변성 디스크에 의한 통증을 발생시키고, 디스크 외부와 척추신경 사이에도 통증을 일으키는 염증 물질들로 인해서 디스크 내부 및 외부에서 모두 통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네, 디스크와 관련된 질환들 여러분도 들으시면서 느꼈겠지만 좀 비슷비슷한 것 같고요. 그래서 뭐가 다른지, 그래서 어떤 병은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치료 방법들도 좀 다르게 적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치료 방법이 있는지 먼저 좀 크게 짚어주세요. 디스크성 요통인 경우 초기에는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신경차단술 등의 신경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디스크성 요통이 지속되거나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신경성형술, 디스크 성형술 등의 비수술적인 시술을 통해서 정상을 호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결국 디스크 내부를 치료해야 정상이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모든 비수술적 치료에도 정상이 호전이 없는 경우 수술까지 해야 되는 드문 경우가 생기기도 하지만, 대개는 디스크 내부를 치료하는 디스크 성형술로 호전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디스크 내부를 치료한다. 조금 새롭게 들리긴 하는데요. 그러면 디스크 내부를 치료해서 이제 증상을 호전시키고 그리고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 지금 추천해 주신 게 디스크 성형술인데 디스크 성형술이 정확하게 어떤 치료 방법인지 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디스크 성형술이란 시술법은 디스크 내부를 직접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시술 전 디스크 조형술 검사를 통해서 어떠한 디스크가 통증을 일으키는지 정확하게 먼저 확인을 하고 통증을 일으키는 디스크 내부에 고주파나 플라즈마관 등을 삽입해서 비정상적 신경조직을 제거하고 돌출된 일부 디스크를 위축시켜서 통증을 호전시키고 디스크도 안정화시키는 시술법입니다. 이 시술은 일반적인 내시경 관보다 훨씬 가는 2mm 정도의 미세한 관을 삽입하고 그 내시경 통로를 통해서 고주파나 플라즈마관을 삽입해서 정상 조직이나 신경에는 손상을 거의 주지 않고 통증을 일으키는 비정상 신경조직과 변성 조직을 제거하고 위축시켜 통증을 제거하는 시술로서 여러 군데를 하더라도 대개 30분 내외로 끝나 시술 시간이 짧고 보통 당일 퇴원이 가능하며 일상으로 복귀가 매우 빠른 효과적인 시술법입니다. 시술 부위에 2mm 내외의 굵은 주사 바늘 정도의 상처만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피부에는 거의 표시도 나지 않습니다. 또한 전신 마취가 아니라 국소 마취하에 시술이 진행되므로 고령이나 만성 질환 등으로 인해서 전신 마취가 힘든 경우에도 대부분 가능한 시술이고 합병증도 거의 없는 안전한 시술입니다. 국소 마취를 함으로 시술 내내 환자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 매우 안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디스크 성형술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비수술적인 방법이 요즘 정말 많이 발전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수술 자체를 꺼리기 때문에 의학기술이 더 따라서 발전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새로운 기술이 많이 도입이 됐는데 디스크 성형술과는 조금 다르다고 들었는데요. 신경차단술, 신경성형술로 대표되는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들 조금 더 추천을 해주시죠. 네, 디스크 성요통의 척추신경에 대한 치료로서 대표적으로 신경성형술과 또한 신경차단술도 있습니다. 신경차단술은 신경치료의 일종으로 염증과 부종이 있는 신경염증을 가라앉히고 자극되어 부어있는 신경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약물을 투여합니다. 신경성형술은 신경차단술보다 통증을 일으키는 부위에 더욱 정확하게 도달하게 하는 발전된 시술로서 역시 국소 마취 후에 꼬리뼈를 통해 특수 제작된 도관을 삽입하고 도관을 병변 부위로 정확하게 도달시켜 약물들을 주입하여 신경과 디스크 사이의 유착도 풀어주고 신경에 가해지는 압박과 통증을 일으키는 독성 물질들을 제거하고 또한 신경을 안정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신경성형술은 비교적 간편한 시술에 속하며 시술 후 처치가 특별히 필요하지 않아 역시 당일 외래로 내원하는 환자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네, 디스크 병명만큼이나 신경성형술과 신경차단술도 이름이 좀 비슷해서 저희가 완전하게 이해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차이점을 조금 더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네, 신경성형술은 꼬리뼈 사이에 있는 통로를 통해 정상을 야기하는 신경주의, 즉 튀어나온 디스크나 신경을 누르고 있는 경우 바로 그 자리로 1mm 정도의 매우 가느다란 특수도관을 삽입하게 되고 그 신경 눌린 부분을 풀어주고 통증을 일으키는 염증 물질을 제거해주고 또한 부어있는 신경이 안정되게 하는 비수술적 치료법이고 신경차단술은 가는 바늘을 척추신경 또는 신경질 근처에 위치시켜서 해당 신경 주변에 약물을 투입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통증을 경감시키고 신경성형술보다는 물론 정밀도나 유착점의 면에서는 효과가 좀 떨어집니다. 그러면 간단하게는 신경차단술은 조금 더 간단히 신경만 차단하는 것, 그리고 신경성형술은 아예 어떤 분리를 해버리는 것, 제거하는 것,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신경차단술은 좀 더 간단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데 이 신경성형술에 대해서 좀 언론에서도 그렇고요. 어떤 면에서 부정적인 시각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논란이 생기는 이유는 뭘까요? 네, 신경성형술은 실제적인 통증을 조절하는 비수술 치료 중 매우 효과적인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일부 언론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신경차단술로만으로도 가능한 치료를 신경성형술을 함으로써 과잉진료를 하거나 반드시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도 신경성형술을 권해서 나중에 이중치료해야 되는 경우를 두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신경성형술이 다양한 종류와 다양한 정도의 모든 질환을 척추질환 치료를 할 수는 없지만 신경성형술로 정상 호전을 기대하게 되는 단계에 있는 환자들도 매우 많이 있습니다. 신경차단술만으로 효과가 있는 단계도 있고 반드시 수술적 치료를 해야 낫게 되는 단계도 있습니다만 치료 방법은 환자의 증상에 따라 달라지고 그 치료 방법에도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환자의 상태나 증상에 따라 척추 전문병원에서 정확한 진단하고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역시 아무래도 신경차단술이라는 간단한 방법으로 치료가 가능한데 조금 더 복잡한 시술인 신경성형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래도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히 신경성형술을 적용해야 될 환자가 있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신경성형술의 장점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떤 특별한 점 때문에 신경성형술을 또 추천하게 되나요? 신경성형술의 장점으로는 통증 개선 효과가 매우 뛰어납니다. 또한 국소 마취를 시행하므로 전신 마취의 부담이 없고 절개를 하지 않으므로 흉터가 남지 않고 출혈도 거의 없습니다. 또한 실시간 영상장치를 이용하여 도관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시술 내내 확인하기 때문에 정확하고 안전한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또한 합병증이나 부작용도 거의 없는 미국 FDA도 승인된 매우 안전한 시술이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통증 개선 효과가 크다면 여러 가지 시술을 하다가 마지막에 신경 성형술을 하는 것보다는 일단 가능하다면 한 번 해결된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좀 좋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장점이 많은 만큼 또 부작용도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되기도 하는데 신경 성형술의 부작용은 어떤 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신경 성형술은 미세 침습적인 방법이지만 또한 시술이기 때문에 간혹 부작용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알려진 것과 같이 신경성형술은 안전한 시술이니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전신 마취를 하지 않고 국소 마취만 하기 때문에 시술 중 염증이나 유착이 생긴 신경부위를 박리하는 경우에 환자가 일부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통증의 정도는 환자마다 다르고 시술이 끝난 후에도 약 3일 정도 해당 부위 통증을 간혹 느끼기도 하지만 일정 시기가 지나면 통증은 거의 감소되게 됩니다. 네, 신경성형술 큰 부작용 우려는 없지만 일단 치료 효과가 탁월하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수술 때문에 두려워하셨다면 병원을 좀 찾으셔서 신경성형술이나 차단술로 간단하게 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문의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신경성형술 사실 그렇게 많이 큰 수술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수술이기 때문에 이후에 개인적인 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 분명히 부작용이 생기거나 또 어떤 다른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모든 수술이 그렇듯이요. 그렇다면 신경성형술 후에는 관리를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술 후 즉시 호전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정상 호전에 있다가 집으로 돌아와서 아프다고 하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시술 후 2에서 3일 정도 또는 일주일 정도까지 통증이 지속되거나 아플 수도 있습니다. 일주일 정도까지는 일상생활을 하되 무리하게 운동을 하거나 일을 하는 등 무거운 물건 드는 일은 삼가셔야 되겠죠. 또한 일주일 이상은 흡연과 음주를 삼가해야 됩니다. 시술 당일 시술 부위에 물이 닿지 않게 하고 3에서 7일 후에는 샤워나 목욕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시술 후 2에서 3일 정도는 안정을 취해 주시고 평지를 걷는 가벼운 운동이나 한 15분 정도의 간단한 체조 등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시술 직후 많은 경우 즉시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지만 환자분에 따라서 서서히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네, 오늘 건강정보 통해서 디스크성 요통을 좀 다스리는 비수술적인 방법들 가운데 대표적으로 신경성형술, 신경차단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수술 방법도 많이 발전을 했지만 여러분이 사후 관리하고 또 바른 자세로 여러분의 평소의 생활 습관으로 몸을 관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또 한번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이 좀 강조되는 게 오늘 방송이 아닌가 싶은데요. 건강백과에서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요통의 원인과 증상 그리고 치료 방법까지는 아니지만 또 예방법까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백과 함께 보시죠. 오늘의 건강백과입니다. 먼저 요통의 원인으로는 허리 부위 근육의 경련과 추간판의 퇴행 등 물리적인 요인과 잘못된 자세, 무리한 운동 등으로 인한 외상, 척추 변형 등이 있습니다. 또 임신이나 자궁 내막증, 스트레스 등에 의해 요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요통은 질병에 따라 증상의 특징이 다른데요. 20, 40대에 주로 나타나는 요추 염좌는 허리, 엉치 등의 통증이나 근육 경련이 일어나고 30에서 50대에서 자주 발생하는 급성 디스크는 날카롭게 찌르는 듯하고 타는 듯한 통증이 허리에서 하지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또 50세 이상 연령층에서 나타나는 척추관 협착증은 주로 걸을 때 허리에서부터 하지까지 터질 듯한 통증과 저림이 발생하는 게 특징입니다. 연령대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디스크성 요통의 경우 허리와 엉치의 통증이 발생하며 한 자세로 오래 앉아 있으면 통증이 심해지고 앉았다가 일어서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요통의 예방법을 짚어드릴 텐데요. 먼저 운동입니다. 만성요통의 경우 운동을 통해 통증을 줄이고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운동으로는 몸통을 앞으로 구부려 척추 사이 간격을 넓히는 굴곡 운동, 허리를 뒤로 젖히는 신전 운동, 스트레칭, 유산소 운동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 교정이 있는데요. 평소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요통 치료와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서 있을 때나 앉아 있을 때 목이 거북이처럼 앞으로 나오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하며, 특히 의자에 앉을 때는 엉덩이를 의자 뒤로 깊숙이 집어넣은 뒤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앉아야 합니다. 또 물건을 들어 올릴 땐 허리만 숙이는 것보다 무릎을 구부려 쪼그린 자세를 취한 뒤 물건을 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허리 통증을 예방할 수 있는 요통 예방 자세를 알려드립니다. 먼저 의자에서 일어날 때입니다. 일반적으로 의자에서 일어날 때 자세를 구부정한 자세에서 시작해 바로 서게 되는데요. 요통 환자는 일어나려는 자세 혹은 앉으려는 자세에서 극심한 통증을 느낍니다. 자세를 구부정하게 했으면 허리 일부 분절에 많은 무게가 집중적으로 실려 통증을 야기하게 되는데요. 이때 허리를 바로 세운 자세를 취해 배에 힘을 주고 일어나게 되면 통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혹은 주방에서 요통을 예방하는 자세입니다. 허리를 굽히고 양치를 하게 되면 통증을 야기할 수 있는데요. 의자에서 일어나는 자세와 동일하게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자세이기 때문에 요통이 생깁니다. 따라서 최대한 허리를 펴주는 자세를 취하기 위해서 한쪽 다리를 발판 위에 올려서 허리를 펴서 요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허리를 굽히는 자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주방이나 화장실의 환경 자체를 높여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운전할 때 과도하게 뒤로 눕거나 앞으로 구부정한 자세를 취하게 되는데, 이는 허리에 부담을 주고 장시간 운전 시 요통을 야기하는 원인이 됩니다. 운전을 할 때 허리 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허리를 바로 펴서 최대한 등을 자동차 시트에 붙이고 운전해야 합니다. 영유아 자녀를 가진 부모의 주된 일이 기저귀를 갈거나 수유를 하는 등 아이를 돌보기 위해 허리를 굽히는 자세가 많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괜찮을지 모르나 시간이 흘러 장기적이 되면 허리 통증을 일으키는 잠재적 요인이 됩니다. 네, 건강별과 함께 하셨습니다. 역시 운동과 자세 교정 가장 중요한데요. 자세 교정 가운데서도 마지막에 알려드린 바른 자세를 취하는 방법들 잘 기억 못하셨으면 다시 한번 보세요. 방송 보시면서 꼭 메모해 두시고 여러분 체형에 맞도록 아주 편안한 자세로 잘 생활을 좀 하시면은 이 통증도 생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발이 됐다 하더라도 조금 더 쉽게 나을 수 있다고 합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시청자 여러분의 질문을 모아서 제가 대신 그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인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시술이라고 해도 모든 환자에게 적용이 가능하진 않을 텐데 이제 제가 적용이 안 될까 봐 걱정이 된다. 이런 내용들의 메시지가 많았거든요. 신경성형술과 디스크 성형술 같은 듯 다른 요 방법들 적용되는 환자도 다른가요? 라고 여쭤보셨습니다. 어떤가요? 네, 신경성형술은 비교적 간편한 통증관리법에 속하고 전신감염자, 출혈 경향 환자를 제외하고는 시술 대상에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고령이나 고혈압, 당뇨병 환자에서도 시행이 가능하고 척추 협착증, 척추 분리증, 척추 수술한 후에 통증이 있는 환자분 또는 디스크 내장증, 퇴행성 척추 질환 등의 광범위하게 적용이 되는 시술이 되겠습니다. 디스크 성형술은 대부분 디스크에서 발생하는 통증을 다스리기 때문에 퇴행성 디스크 변성증, 디스크 내장증, 디스크 탈출증 환자 중 일부의 경우에 디스크 성형술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조금 비슷한 면도 있지만 이 차이점을 여러분이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통증이 있다면 병원을 찾으셔서 무엇보다 내 증상에 맞는 내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는 그 방법으로 치료를 하는 게 맞으니까요. 충분한 상담이 먼저일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이어갈게요. 신경성형술이 간단하다라고 말씀은 해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수술이니까요. 시술의 기간이라든지 뭐 입원을 해야 되는지 어떤지 유무까지 좀 알려주시죠. 네, 신경성형술은 대부분 30분 내외의 짧은 시술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입원 기간은 별도 필요 없지만 환자에 따라서 하루 이틀 정도 입원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샤워는 시술 다음날 가능하긴 하지만 목욕 같은 것은 시술 3일 이후가 가능합니다. 시술 부위가 붓거나 열이 날 때는 반드시 내원하셔서 시술 부위의 찜질과 물리치료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고, 고령의 환자들은 대부분 고혈압, 협심증, 당뇨 등과 같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척추질환으로 인한 합병증이나 후유증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특히 척추 통증으로 인해 오래 누워만 있는 경우 근력과 체력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심장, 폐, 위장 등의 장기의 기능이 저하되어 전신 건강이 나빠지고 수명이 단축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초기에 통증을 없애고 거동이 가능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세 번째 질문으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술 시간도 입원 기간도 짧아서 간단하게 할 수는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치료가 안 된다 해가지고 디스크 성형술과 신경 성형술을 같이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라고 여쭤오신 분들이 꽤 있었거든요. 디스크 성형술 그리고 신경 성형술을 같이 할 수는 있는지 그런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디스크 성형술로 디스크성 요통이 치료되는 경우가 많지만 오래된 경우 디스크 외부와 척추신경 사이에도 통증을 일으키는 염증 물질과 척추신경이 과민하게 부어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디스크 성형술과 신경 성형술을 같이 시행하면 더 큰 효과를 보이게 됩니다. 시술 시간도 두 가지 시술을 동시에 하더라도 30-40분 내외로 시술이 빨리 끝나게 됩니다. 물론 국소 마취하기 하기 때문에 합병 정도 거의 없습니다. 디스크 성형술과 신경 성형술 병합요법이 디스크 내부와 외부를 같이 치료하는 것이므로 좀 더 큰 효과를 나타냅니다. 네, 무엇보다 그렇게 어렵거나 복잡하거나 힘든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병합 치료하는 게 오히려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연세 지긋하실수록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복합적인 증상과 또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 요통이라면 그냥 한 가지 방법으로 해결이 완전히 되는 게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수술을 하실 때 병합 치료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충분히 여러분의 상태에 의사 선생님과 한번 상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디스크성 요통을 비수술적으로 치료하는 방법, 오늘 그 획기적인 방법들을 우리 이영재 과장님과 함께 의논을 해봤는데요. 끝으로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허리 통증과 허리로 인한 엉치와 다리의 통증은 잘못된 자세와 생활 습관으로 인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올바른 생활 습관과 바른 자세 그리고 적절한 운동으로 예방하는 것이 역시 가장 중요하겠고, 하지만 통증이 자주 발생하거나 통증의 강도가 점점 더 심해지거나 통증의 양상이 변한다면 반드시 시술 경험이 많은 척추 전문병원을 방문하셔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통증으로 척추 전문병원을 방문한 환자들 중 반드시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단계에 있는 분들도 많이 있으며, 또한 다른 병원에서는 별 치료가 필요 없다는 설명을 들었으나 통증으로 인해 일상생활 힘든 심한 환자분들도 있습니다. 정밀한 진단을 하고 적절한 치료법을 선택한다면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물론 반드시 수술이 필요한 경우인데도 통증 치료만을 버틴다거나 민간요법이나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효과 없는 고가 약 등으로 수술 시기에 놓쳐서 심각한 장애를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히 신경차단술, 신경성형술 등의 비수술 치료법이 모든 척추질환이 치료 가능하지는 않지만 적절히 단계에 맞게 치료를 한다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건강정보통에서 신경차단술과 신경성형술 등 수술적인 치료 방법이 아닌 조금은 간단하게 통증을 막을 수 있는 치료 방법들을 알려드렸습니다. 물론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운동요법과 같은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아주 간단하겠지만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이 바로 허리병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이 있을까요? 수술을 생각하고 치료를 생각하기에 앞서서 가장 사람이 많이 취한다고 하는 앉는 자세를 바르게 취하는 것부터가 중요합니다. 이미 통증이 시작됐다면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을 해서 나에게 맞는 운동 방법과 바른 자세, 정확한 식이요법 등 여러 가지 조언을 잘 지키셔서 허리병 예방하고 또 치료하는 데도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건강정보통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